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17만 명분이 광주 전남에서 회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료 접종을 위한 백신 전량이 회수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안매장 장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훼손한 업체가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시멘트를 덧칠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송 과정의 문제로 회수하기로 한 독감 백신이 48만 명분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7만 명분이 우리 광주 전남에 공급된 물량인데요. 우리 지역 독감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성약품 차량이 광주 시내 병원을 돌며 상온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을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은 청소년 무료 접종을 위해 광주 전남에 분배됐던 독감 백신 전량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신성약품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호남권 17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백신을 놔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간 백신을 옮길 때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별도 상하차 장비를 쓰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백신이 일정 시간 바닥에 적재되었던 물량 17만 도즈에 대해서도 수거 조치를 안정적으로 할 예정이며 정부는 상온 노출된 백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권 17만 명분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주 내로 상온 노출된 백신 전량을 수거하기로 했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34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받아 다음 주부턴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재개 일정은 예방접종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 10월 12일경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14명이 이미 상온 노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운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이 많았던 데다 언제 재유행할지 모르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대학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색했던 마이크와 모니터가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실험 실습이 있는 과목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남아있는 2학기 수업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재유행할지 모르는 데다 결정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혼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평가도 온라인을 원칙으로 했지만 25명 미만의 실험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것은 학생들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특히 타지거주 학생인 경우 일정이 발표되면은 광주로 와야 되는데 호남대학교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단과대별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2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일단 이달 말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실시되는 중간고사는 1학기처럼 2주 동안 대면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 원격 수업 기간을 더 연장할지는 결정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학생 대표들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이달 말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뒤 남은 수업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없는 불안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대학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 절기답게 오늘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아니라면 종일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홈이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완도, 고흥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최고 초속 20m 안팎의 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관광자원을 훼손한 업체가 원상을 복구하랬더니 시멘트를 덧칠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해변으로 지역 관광의 상징이 된 여수 돌산읍 해변. 한 펜션 단지 아래에 위치한 해안 갯바위가 흉물스럽게 시멘트로 뒤덮였습니다. 인공적으로 변형된 갯바위 주변 곳곳에 철제 구조물들도 방치돼 있습니다. 펜션 이용객을 위한 나무 데크가 태풍에 파손되자 업체 측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겠다며 직접 시공한 겁니다. 발린 시멘트가 워낙에 두껍다 보니 갯바위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업체는 시멘트에 색을 입혀 실제 바위처럼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은 원상복구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원래 뿌렸던 거 있잖아요. 시멘트 하얀 거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옳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그냥 그 돌 색깔 비슷하게 회색 시멘트로 뿜어 붙여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눈 가림만 한 거 제대로 원상 복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여수시의 설명은 더욱 황당합니다. 업체가 복구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임의로 시멘트를 포장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만 하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허가받은 복구가 아닌 거잖아요. 마테리얼을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복구가 완전히 되고 나서 보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취재 결과 해당 펜션 측의 자연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MBC가 지난 23일 보도했던 인근의 소미산 산림훼손 사건. 1km가량의 산지에 허가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너비 10m가량 대로도 이 업체 측이 주도한 사업이었지만 여수시는 보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분을 자기네들이 전면을 한 거죠. 조금이나마 자연을 생각한다거나 환경 쪽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은 결코 하면 안 되죠. 한 사업자에 의해 거침없이 산지와 해변이 훼손되고 있고 시 당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관광 여수의 자연 환경이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의 지산 유원지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산 유원지 조성 사업 일대 토지 소유자인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B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동의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유효한 동의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현금 수백만 원을 받고 절도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됐고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광주시가 열고 있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는 유엔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5.18 광주 정신을 국내외 도시들과 나누고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열어오고 있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국내의 인권도시, 인권단체들과 실천적 노력을 다하며 인권연대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5.18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구들이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함께 해오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UN 인권 최고 대표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Je voudrais commencer par remercier la métropole de Gwangju d'accueillir cet événement auquel l'UNESCO est heureuse de s'associer pour la première fois.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이자 칠레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리는 인권 도시들의 네트워크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y declaring itself a human rights city, Gwangju has transformed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into a positive force for human rights at local and global levels. 유엔 기구가 참여하면서 올해 포럼부터는 세계 17개 도시의 시장이 참여하는 등 규모도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대표기구가 지방도시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인 광주시가 유엔의 대표기구인 두 기관이 동시에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행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80년 5월 시신 안매장 장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을 계엄군으로부터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안매장에 참여한 계엄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안매장 장소를 군사 지도에 좌표로 표기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또 주남마을 버스 총격 외에도 광주 화순간 국도에서 차량 피격 사건이 3건이 더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자서전 출판비 마련을 위해 진행했던 모금 펀딩이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양금덕,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의 자서전 출판 비용 마련을 위해 진행했던 사회관계망 서비스 모금 펀딩이 목표액인 1,0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민 560여 명의 직접 기부 등으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 기업으로 끌려가게 된 경위와 현지에서의 강제 노역 생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 등을 자서전에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강진 가우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만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인 강진 가우도.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섬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섬 정상에 위치한 25m 높이의 강진 청자타워와 집 트랙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참 공기도 좋고 이 섬 둘레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과 전라남도는 최근 한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해 가우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스카이바이크, 알파인 코스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리조트와 단독형 풀빌라 등 대규모 숙박시설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가우도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과 섬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비롯해 부지 배입이 70%에 달하는 등 관광단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우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고 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안의 거점 관광지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는 현재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용우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최용우의 타구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처음으로 리드를 잡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밀어냅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 벙커에 타고 자 이번에는 미트 맞고 굴절 애매한 위치로 김선빈 3루까지 최용우의 타고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집니다. 안타. 최용우의 적시타 스코어 3대 0을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일곱 번째 공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3대3 동점. 9번째 공을 받아 때리면서 좌중간으로 넘게 좌익수 뒤로 담장 쪽 담장 부딪히면서 넘어갑니다. 자 김선빈 선수가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냅니다. 스코어 4대4 동점을 만들고 있는 김선빈 선수입니다. 한쪽으로 빠른 볼을 투구를 해야 돼. 김선빈 선수가 그거를 홈런으로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오고 변화구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탑장 넘어갑니다. 최용우의 역전 투런. 홈런 두 번째 최용우 모두 투런 홈런으로 장식합니다. 걷어올린 타고 센터 쪽 중견수 이동 잡아내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 더블헤더 1차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 운영기관으로 제1순위의 NH농협은행, 제2순위의 광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도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3년 동안으로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 회계와 지역개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7개의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전라남도 3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10조 7,595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도 의회와 광주시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의장단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을 주관하는 전남도 의회는 첫 상견례인 만큼 공식적인 안건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현안인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5%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급여 등이 끊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대상은 가구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긴급 고용 안정자금 등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조리 실무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생 150명에 1명인 조리 실무사 배치 기준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40명에 1명, 중고 특수학교는 130명에 1명으로 변경해 180여 명의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손글씨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한 희망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어 기아 타이거즈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면 한글날 당일 경기에서 해당 글귀를 볼 수 있는데요. 참여자 중 5명을 선정해 블루투스 스피커도 선물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이날 한글날 기념 패치를 달고 경기에 나섭니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새로운 책을 하나 더 선물하는 도깨비 책방이 10월과 11월에 열립니다. 지역 서점 누리집, 서점 온에 가입 후 동네 서점 영수증을 올리면 되는데요. 도서 가격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중고 서점 영수증은 제외됩니다. 교환되는 책은 최근 3년 이내에 집필된 창작 도서고 문화가 있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교환하면 됩니다. 문화계에 괄목할 만한 공적을 남긴 개인, 단체에게 수여하는 세종문화상. 올해는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가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대표는 1995년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을 설립해 25년 동안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조 대표가 발간하는 전통문화잡지 대동문화는 25년간 전통문화예술 소식을 심도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상금 3천만 원을 문화예술 장인과 꿈나무들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광주 신세계미술제 20주년 기념 더 세컨드 디케이드 전인데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층 추워진 날씨에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면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아니라면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차노미 현재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완도와 고흥, 여수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레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해상에서는 최고 초속 20m 안팎의 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4도, 영암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고요. 고흥에서는 낮 기온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현재 최고 3, 4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